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선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구정 연휴가 끝나고 오늘 출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오늘만 근무하면 내일 모레 또 쉬고 노는 날이 많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서울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집회가 이런 식으로 눈이 많이 오면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저희가 빨리 눈이 좀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10분 찌르기는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뭐 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서 이걸 좀 찔러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좌파들 보고 심심찮게 했던 말 중에 적어도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이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하라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니는 이재명을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자격이 있죠. 왜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재명의 이 황당한 말들 이걸 하나하나 다 찔러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30일 민주당 김민석이가 거구의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신 신할감수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주사파, 종북, 좌파, 떨거지형 극자의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의 원초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반박글을 써서 SNS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이 같은 날 했던 말을 그 뒤에 달아서 김민석이 보고 반성 좀 하라고 했는데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네. 박용진이가 나에게는 간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 줄까? 라고 반문한 것을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김민석은 박용진의 지적을 세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일 오늘은 뭐 일요일 마지막 날 되면 항상 그러나 모르겠는데 이재명이가 난데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너무 거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재명이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이재명이가 뻔뻔한 것은 5,300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지라 어떤 말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의 병을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겠냐는 이 차분한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 쥐보다는 내가 인생 선배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다가 이재명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단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단 1%라도 국민의힘이 걱정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재명은 국민의힘 아니라 거구라는 표현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고 이걸 우리 버전으로 네 꼬라지를 알라고 한 것인데 진짜 이재명에게서는 인간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거부화된 소수 집단이 조금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 것이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살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구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이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긴 한데 이재명이가 국민의힘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지가 고향이 생각해 주는 것과 뭐가 다르나?
언제 웃다가 진짜 배꼽 빠질 뻔했어요. 먼저 이재명의 워딩을 대한민국 중심에 놓고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이재명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니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특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말을 바꿨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조언이니까 잘 들으시라고.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장 극좌화된 주사파 종북좌파 집단이 조금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지. 지금 당장 살지 몰라도 조만간 큰 해악이 될 것이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자 종북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물론 좌파들은 정답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좌파들 기준에서 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 양심이 있다면 반성들 좀 하시라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다고 캐절을 부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불법과 위법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물쩍 넘어가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이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초장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위법과 불법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2030이 들고 일어났고 국민의 상당수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잘못된 탄핵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위법,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위법,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불법, 서부지법 영장 발부 위법, 서부지법 판사 형법 110조 111조 예외 적용 불법,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내란죄 삭제 위법, 재의결 무시 위법, 헌재 탄핵소추 의결서 내란죄 삭제 수용 위법, 검찰 직권 남용죄 삭제 위법, 헌재 탄핵 심판 위법. 이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위법과 불법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파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대부분 다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될 것이고 다시 이재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하고 뭐 결탁했다. 뭐 북한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건 다 아시니까 이런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거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재명은 거구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입에서 거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극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알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재명은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난해 1월 19일 뭐라고 했습니까?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래들이 표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7월 1일 이재명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고향이 경부 안동을 찾아가서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 좀 달라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좌파의 정세균, 이낙연 등이 대놓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비판한 것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미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리처드 롤리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부차관이 VOA 방송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아래 그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고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75년 패망한 월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전신만신 다 공산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 신조입니다. 한미동맹 파괴하는 그래놓고 얼마 전에 또 한미동맹 뭐 잘했다고 또 난리법석 떨고요. 도대체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22일 날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전대협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을 하고 북한의 대남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이재명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정작 체포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이 둘 중에 누구부터 체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발언은 극자를 넘어서 북한 동조 발언으로 간첩이나 북한 적대리나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왜 이재명을 지금까지도 체포라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지난해 1월 22일 고발을 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1년 넘게 방치하고 뭐가 바빠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혐의조사 수사를 못했는데 무엇에 쫓기듯이 구속을 시키고 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원칙과 질서를 순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거구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극자, 종북,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극우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 반대로 역추하면 극자, 종북, 이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야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확실히 망가진 것은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가면서 부터란 거 이거 진짜 모르십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는 이처럼 아싸리 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 국회 출입기자를 했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정치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허관날 싸우고 국민들 선동하고 탄핵 남발하고 악법 양산하고 날치기 밥 먹듯이 하고 재판받으러 툭하면 법원 가고 아니면 꼼수 부리고 김건희 여사는 정권 출근부터 씹어대고 자신을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이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밝혀보시라고. 민생 꼴값 떨지 마세요. 민생이라 하면서 한 것이라고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를 오염수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다가 도저히 안 먹히니까 전남 목포에서 규탄 대회를 가진 뒤 북한 인근 하루 횟집을 방문해서 회 한 접시 쫙 먹고 거기다 자필사인 남기고 갔다 붙다 얘기도 없이 규탄 집회를 그냥 한순간에 접어버린 거 아닙니까? 쫓아다니던 국민만 바보가 된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해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입법 벗고 예산 벗고 사업시스템 마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역으로 내란죄로 말아넣는 기술. 이거 진짜 누구 기술입니까? 이재명 이건 누구 기술이냐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조짐은 이미 북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5월에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변경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고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남한으로 지령이 안 내려갔겠습니까? 법이 살아있으면 탄핵 남발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9일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이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짓거리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종배 시의원이 분명히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 살아있다면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법은 좌파에게만 평등한 게 아닙니까? 뭐가 바빠서 윤석열 대통령은 초속으로 처리해서 감옥에 보내고 진짜 나라를 거들내게 생긴 이런 인간들은 수년이 지나도 그냥 둡니까? 울산시장 부장선거 성추로 항우나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조국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조차 안 됐습니다. 이재명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 안 됐습니다. 재판도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법관들, 대한민국 검사들, 경찰들,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인 국회가 망가지고 사법부와 공권력이 망가지고 군과 국정원이 찌그러지고 헌법재판소까지 2년 잠치판이 됐는데 이재명까지도 탄핵놀이에 해지된 줄 모르니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국회는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문을 닫고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 없는 악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능에 다 고유 권한은 있는데 국회 해산권이 노무현 정권대가 언젠가 그때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오늘날 이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면서 국회는 저짓거리를 해도 아무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나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상컨대 아니 확신컨대 대한민국 국회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연주 동안 푹 쉬어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겠지만 그래도 또다시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핫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광장으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내일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